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제33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49쪽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질의 변화, 그 중에서 용해와 용액에 대한 단원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물질의 변화 세 번째 단원인 물질의 특성 그 중에서도 끓는 점, 1단원의 끓는 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149쪽 다 피셨나요? 네, 149쪽. 자, 그래서 단원을 우리 보면은 여기 로마자로 4라 그랬죠. 4단원의 4입니다. 로마자는 이제 이렇게 이게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고 얘가 4고 이렇게 됩니다. 얘가 5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4단원 물질의 변화 그 중에서 1번, 2번은 다 했고요. 물질의 특성 여기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3단원 물질의 특성 중에서 1번 1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자, 생각 열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커피 한 잔 마시는 표시가 있네요. 늦은 가을날 영희씨는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였다. 물의 양이 적을 때는 물의 양이 많을 때와 비교해 빨리 끓으니까 물의 온도가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물의 온도가 물을 많이 끓였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고 느꼈다. 물의 양과 물이 끓는 온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네,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이제 한 잔 정도의 물만 끓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빨리 끓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 잔을 끓이면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물의 온도는 같다 이거죠. 예, 우리가 빨리 끓으니까 온도가 좀 얼마 안 돼서 빨리 금방 끓어버리니까 온도가 낮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대요. 영희 씨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상관이 없다 이런 거 알고 이제 다음 그 밑에 네, 커피물을 끓이고 있네요. 네, 아주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서 마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볼게요. 1. 물질이 끓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한다. 네, 물질이 끓을 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네, 압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종류의 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다는 것을 안다. 네, 압력이 일정할 때, 네, 압력이 여기는 기압이 낮고 높고 그렇지 않고 똑같다면 조건이 똑같다면 같은 종류의 물이면 물, 또 다른 이제 물질이 있겠죠. 뭐 술이면 술, 뭐 이런 게 있어요.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알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장 150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보글보글 끓는 물과 부글부글 끓는 물의 온도가 같을까요? 그랬습니다. 네, 왼쪽에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물이에요. 오른쪽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수증기도 얘는 요만큼 조금 나가요. 얘는 어때요? 이거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많이 나가네요. 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양을 볼 때 물의 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한쪽은 보글보글 끓고 한쪽은 부글부글 끓네요. 자, 적은 양의 물이 조용히 끓을 때는 보글보글,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이 야단스럽게 끓을 때는 부글부글이라는 단어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는 이제 국어 시간에도 이런 보글보글 큰 말 작은 말 배울 때 아마 배우실 건데 보글보글
부글부글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하죠. 네, 속이 엄청 막 끓을 때, 속상할 때 부글부글 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용히 작은 양의 물에 할 때는, 네, 적은 양의 물을 끓일 때는 보글보글, 많은 양은 부글부글,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대요. 자, 그러면 볼게요. 물이 막 끓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 자주 보는 현상이죠. 올라오는 공기방울이 올라오죠. 커피포트나 우리가 냄비에 그냥 물만 끓여도 냄비 뚜껑에 방울방울 공기방울이 맺혀져 있어요. 예, 공기방울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인데, 물이 끓을 때 보글보글 부글부글은 공기방울의 움직임을 표현한 거래요. 그렇다면 공기방울은 무엇일까? 네, 공기방울이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볼게요. 물이 끓는다는 것은 액체 상태의 물은 액체라고 그랬어요. 그쵸? 물은 액체. 형태가 없고 삶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 돼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는 것으로, 공기방울도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한 수증기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밑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끓는다는 것부터, 물이 끓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는 거래요. 수증기로. 공기방울도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한 수증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이 끓으면 그 위로 올라가서 보글보글 공기방울이 생기는데, 요거는 기체 상태예요. 네, 그게 기체 상태가 되면 끓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끓기 전에는 물이 뜨겁기만 하지, 이런 공기방울이 맺히진 않아요. 그쵸? 뚜껑에. 네. 그래서 아직 안 끓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냄비에 물 좀 끓여봐. 야채 데칠 때 우리가,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야채를 데치죠? 그랬을 때 물이 끓는다, 안 끓는다. 그런 상태로 변하지 않았을 때는 안 끓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씨, 네,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고요? 100도씨, 네, 100도씨에서 끓어요. 요거는 아주 저기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밑을 쳐놓으세요. 예, 100도씨에서 끓는다. 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 물을 계속 가열하면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갈까? 네, 예, 물이 이제 계속 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있으면 온도는 100도가 넘어갈까요? 네, 어떨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나오겠죠? 이제 물이 끓을 때 계속 가열해도 온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네, 여기에도 줄을 쳐놓으시고요. 네, 물이 끓을 때 계속 가열해도 온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줄 치셨죠? 이처럼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여기도 줄 쳐놓으세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처럼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이라고 한다. 예, 오늘의 단원 제목이죠. 끓는 점. 여기까지 4줄을 쳐놓으세요. 네, 물이 끓을 때 계속 가열해도 온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상태, 이렇게 공기방울 맺힐 때 수증기, 예, 그게 기체라고 그랬어요. 수증기는 그때 변화할 때 더 이상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죠.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쫄아버리죠. 그쵸? 그렇게 쫄아버릴지언정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 그것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이죠. 예,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줄쳐놓으세요. 네, 계속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같은 양의 물을 강한 불이나 약한 불로 가열하더라도 물의 끓는 점은 같다. 네, 우리가 가스불을 세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끓기는 끓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성질이 급한 사람 또는 빨리 좀 끓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을 더 세게 하죠.
네, 그 차이가 있을 뿐 강한 불이나 약한 불이나 불의 세기는 저 끓는 점은 같다 이거죠. 강한 불이나 약한 불이나 물에 끓는 점은 같다. 100도. 네. 다만 강한 불로 가열하는 경우에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을 뿐이다. 네, 무슨 소리예요? 빨리 끓는다 이거죠. 예, 근데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을 뿐이다. 네,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은 거예요. 더 빨리 끓는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또 적은 양의 물을 가열하는 경우에도 역시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을 뿐이다. 네, 물이 커피 한 잔 분량의 물을 끓이는 거와 막 친구들과 같이 마실 때 4잔, 5잔 끓일 때는 네, 시간이 짧게 걸리고 길게 걸리고 그 차이가 있을 뿐 도달하는 시간,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즉 순수한 액체 물질의 끓는 점은 불의 세기나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네, 여기에 이제 줄쳐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순수한 액체 물질, 순수한 물같이 순수한 액체 물질의 끓는 점은 불의 세기나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끓는 점은 같다는 거죠. 네, 여기에 줄쳐 놓으시고요. 자, 오른쪽에 옆에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네, 제가 똑바로. 그리고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쫙 가서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때 우측은 뭐를 나타내냐면 가열 시간이라는 걸 나타내요. 가열 시간은 뭐예요? 불을 떼는 시간이죠. 네, 가스불을 켜놓는 시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온도를 표시해요. 온도. 그런데 여기가 몇 도래요? 100도. 요 정도가 100도예요. 여기가 요 칸이 여기 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자, 비커에 물이 2군데가 있어요. 2개가. 여기는 물이 어때요? 작아요, 많아요? 얘는 물이 10리터예요. 얘는요? 얘는 물이 20리터예요. 얘는 작고 얘는 적고 물의 양이 얘는 물의 양이 많으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열 시간을 한번 또 볼게요. 온도는 100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100도, 100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요 라인이 100도 라인입니다. 자, 빨간 빨대, 파란 빨대가 있어요. 파란 선, 빨간 선이 있습니다. 파란 선은 물이 조금 들어있는 거. 아니, 빨간 선이 조금 들어있네요. 여기 보니까 빨간 선이. 네, 그리고 파란 선이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네요. 20리터니까. 자, 빨간 선 볼게요. 빨간 선은 가열 시간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얘가 이쪽으로 막 빨리 치고 올라가요. 빨리 치고 올라가서 100도에 먼저 짠 하고 도착해요. 요 지점에 짠 하고 도착합니다. 끓는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파란 주선은 양이 많은 거죠. 물의 양이 많아요. 얘는 서서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양이 많으니까 서서히 똑같은 세기의 불을 가해도 얘는 이 속도로 이렇게 야트막하게 올라가다가 한 이 지점에 여기에서 100도가 돼버려요. 끓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갭 차이가 있죠. 요만큼의 그죠?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아이고 큰 온도계가 있네요. 자, 온도계가 있는데 어떤 설명일까?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물질은 끓는 온도가 다 같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도가 다 같을까요? 어떨까요?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래요. 왼쪽 그림과 같이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끓는 점도 다르다. 예, 온도가 다 같지 않네요. 그렇죠? 따라서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자, 여기에서 줄 쳐놓으세요. 여기 다 전체를 쳐놓으셔도 될 것 같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여기서부터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끓는 점도 다르다. 따라서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여러분들은 좀 더 집에서 읽어보셔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끓는 점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물질이 몰라 이게. 물론 하얀 액체야. 술인지 소주인지 물인지 알코올인지 몰라요. 그냥 하얀색 겉으로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으면 모르죠. 그쵸? 색깔도 있는 게 아니고 또 냄새가 있을 수는 있지만 냄새를 안 맡을 때는 또 잘 정확히 몰라요. 또 그리고 이게 냄새가 나더라도 이게 술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대충 짐작만 할 뿐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물질을 어떤 물질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끓여보면.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빨간 온도계가 있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2807 하고 금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2807도에서 금이 녹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금은 2807도에서 녹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이 아주 온도가 높게 가열해야 얘가 녹죠. 물은 100도에서 끓어버리는데 자, 물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쭉 내려와서 100을 찾으면 되겠죠. 100이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지점 100 물 이렇게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100도에서 물은 끓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는 철이에요. 철, 우리 포항저 제철 뭐 이런 네, 아시죠? 철을 녹여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녹여야 되겠죠. 이제 철을. 그래서 2750도. 얘는 금보다는 조금 낮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금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녹네요. 그래서 금이 아주 그냥 변화가 잘 안 되는 그런가 봐요. 아주 온도를 엄청 높게 높여야 금을 녹여서 반지도 만들고 금거북이도 만들고 뭐 그러겠죠. 녹여서 자, 그래서 그 밑에는 구리가 녹는 온도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밑에 2467은 알루미늄이 녹는 온도, 그리고 염화 나트륨 1413도, 나프탈렌 218도, 100도에서 물이 녹고요. 그 밑에 78.5도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 술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도에서는 메탄올이 녹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점점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오히려 산소, 질소 이런 거 요 밑으로는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요. 내려가야 녹는 그런 물질들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다른 것까지 복잡하게 많이 알 필요는 없고 일단 물 그리고 금이나 철이나 구리 이런 금속들은 이런 물질들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녹는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수치까지는 알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물만 100도에서 끓는다. 요거 물 100도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1기압에서 기압이 나와요. 기압, 압력, 기압에서 에탄올 아까 술 만드는 재료라 그랬죠? 에탄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78.5도네요. 왼쪽에 또 제가 온도계를 요만큼 또 띄어서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78.5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랬습니다. 네, 물 100도. 물은 100도예요. 근데 에탄올 술 만드는 거 요거는 여기 더 조금 온도가 100도까지는 안 가도 끓어요. 자, 그러면 그거 계속 읽을게요. 그러면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어요. 섞어서 끓여보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을 가열하면은 가스불을 켜보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예요.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 자, 에탄올이 78.5도씨에서 끓고요. 요 정도에서 에탄올이 먼저 막 끓어요. 그리고 남은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순수한 물질을 고루 섞은 혼합 물질은 순수한 물질의 성질 그대로 지닌다. 이거는 끓어도 각각 따로 끓는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체가 끓고 78.5도에서 뭔가 끓고 있으면 그건 에탄올이 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은 또 100도 돼야 마지막으로 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물질의 성질,
물질의 성질 이런 것들은 에탄올, 물 뭐 이런 성질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섞어도 네, 그래서 그걸 나타낸 거예요. 자기 성질 그대로 지닌다. 네, 계속해서 볼까요? 자, 아래 그림은 탁한 술을 이용해 탁한 술, 탁주라고 하죠. 이용해 맑은 전통술을 만드는 소주꼬리이다. 네, 소주꼬리. 저도 소주꼬리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술 만들 때 쓰는 거래요. 자, 아래쪽에 가마솥에 탁한 술을 넣고 끓이면 에탄올 성분이 먼저 기화돼요. 기화라는 건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 기화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먼저 가벼우니까 얘가. 그리고 끓는 점에서 얘가 올라가서 기체가 되니까, 기체는 무조건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끓어서 뚜껑을 닫아 놓을 경우는 냄비 뚜껑에 이제 공기방울이 섞여 있고요. 네, 얘가 이제 그냥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돼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올라가다가 찬물을 담은 높은 용기 아래쪽에 찬물을 담아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찬물 담은 용기가 맨 위에 있어요. 그 아래쪽에 닿아서 방울방울 맺히겠죠? 꼭 그거 한 방울 한 방울 그거 맺힌 그게 맑은 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찬물을 담은 높은 용기 아래쪽에 다 액화되어 다시 이제 액체로 된다는 거죠. 올라가도 수증기로 김이 올라가서 다시 물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액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맑은 술로 나온다. 이와 같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에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면은 이제 차갑게 바로 식히면 이런 소리예요. 순수한 액체를 얻는데 이런 과정을 증류라고 한대요. 증류라고 한다. 이때 얻은 맑은 술을 증류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우리가 술 종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증류주가 있고, 또 이제 화학주, 우리가 사 먹는 소주 같은 건 화학주죠. 공장에서 이렇게 화학 제품, 화학 물질로 만드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증류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소주꼬리의 그 모양인데요. 탁한 술을 여기다 밑에다 놓고 불을 뗍니다. 밑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꼭 약탕관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엉겨져 있고 얘가 막 끓을 거 아니에요. 그쵸? 끓으면 이제 찬물 넣은 이 그릇을 맨 위에 꼭대기에 놓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서 말 끓어서 뽀글뽀글 막 끓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 여기 찬물을 딱 만나는 거야. 찬물을. 그럼 저기에 뭔가 방울방울 맺히겠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방울방울 우리가 냄비 뚜껑에 이렇게 물이 맺히듯이 여기 뚜껑 밑에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네, 맺히면 얘가 맺혔다가 가만히 있나요? 내려오죠. 이렇게 떨어지죠. 뚝뚝. 예, 뚝뚝 떨어져서 여기 주둥이라고 그러죠. 요 깔때기 요걸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맑은 술이 나온다. 이런 원리로 증류주를 만든 거죠. 엄청나게 이제 귀한 술이라고들 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술 만드는 거, 소주꼬리를 한번 소주를 만드는 원리 보았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원유는 뭐예요? 우리가 저기 바다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불두 같은 거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심어 놓은 거 보셨나요? 그게 원유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석유의 그 원료가 되는 아주 원료. 원유는 그냥 이대로는 못 쓰겠죠. 원유는 못 써요. 가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열을 가합니다. 원유를 뽑아서 가열해서 이제 휘발유, 경유, 중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요. 처음에 올라온 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거친 기름이 되겠죠. 뭐 찌꺼기도 많고 그런 거. 나중에 제일 고운
기름이 이제 휘발유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분리하는 것을 정유라고 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정유회사 이런 게 있잖아요. 정유. 무슨 정유죠? 뭐 지금은 이름을 다 바꿔서 뭐 S오일이니 뭐 SK 이노베이션이니 뭐 그런 걸로 다 바꿨는데 옛날에는 무슨 호남 정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회사가 이게 원유를 우리나라에는 이 원유가 안 나잖아요. 바닷속에 옛날에 쬐끔 나온다고 막 시추 작업한다고 신문에서 나왔는데 별로 매장량이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되고 거의 뭐 저기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시설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동 지방 이런 데는 뭐 그 바닷속에도 그런 굴뚝도 있고요. 그냥 일반 모래 같은 데도 그런 게 막 굴뚝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는 위에는 빨간 불이 막 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기름을 뽑아내서 거기서 바로 정유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이제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좀 가열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려가 이렇게 좀 해가 정리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네, 정유소 이런 데로 와서 이제 또 거기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기름을.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기름도 우리가 자동차 기름 뭐 이런 도 휘발유 이런 경유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장 152쪽 되겠습니다. 자, 압력솥으로 물을 끓이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을까요? 네. 어떨까요? 자,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요. 그쵸? 100도씨에서 끓는데 압력솥으로 물을 끓여도 100도씨에서 끓을까? 이렇게 물음표가 있네요. 그 밑에 읽어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압력솥의 원리입니다. 압력솥을 보면 압력솥의 구조 이렇게 돼 있죠. 압력솥에 자 여기서 밑에서 열을 가합니다. 예, 열을 가해요. 가스불을 켭니다. 이렇게 가스불을 빨갛게 켜요. 네, 압력솥에는 감자가 들어 있습니다. 얘는 감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이 어떻게 해요? 120도씨에서 끓는데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주전자에 물만 끓이면 물을 일반 주전자에서 기압 상태가 압력이 아닌 일반적 냄비나 주전자에선 100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그런데 얘는 특수한 압력을 가해줬어요. 특수하게 제작돼서 고무링을 끼고 뚜껑의 원리가 이제 밸브가 이제 요거는 이제 안전 밸브. 나중에 막 끓으면 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눕히죠. 그리고 여기 증기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한 겁니다. 압력밥솥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가 쇠로 만들었죠. 요거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지만 이제 여기 밀폐를 엄청 공기 하나 안 산소 하나 안 들어가게 딱 막았어요. 그쵸? 얘가 헐거워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죠. 자꾸 막 오래 쓰면 이제 여기 헐거워지는데 이제 얘를 꽉 막으니까 어때요? 압력이 엄청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공기가 차단돼서. 그래서 얘는 온도가 더 높은 데서 끓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끓습니다. 예. 우리가 압력솥에 뭘 하면 찜 같은 것도 하도 일반 냄비에다 하면은 마냥 한참 걸려요. 한두 시간 걸리는데 여기다 하면 뭐 15분, 20분 뭐 이렇게 해도 빨리 끝나죠. 예. 빨리 얘가 압력을 가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계속해서 설명입니다. 압력솥으로 물을 끓이면 물이 100도씨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계속 볼게요. 압력솥에 뚜껑을 닫으면 밀폐됨으로 물이 끓어 생긴 수증기가 압력솥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밀폐되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나와서 밖으로 이렇게 연기로 돼서 기체로 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예, 전혀 단 한 방울도 못 빠져나가죠. 그래서 따라서 압력솥의 내부 압력이 커져서 물이 100도씨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된다 이거예요. 네, 압력밥솥은 100도씨보다 높다 이거죠. 네, 압력솥으로
요리하면 조리하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예, 상식적으로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네. 압력수도를 하면 빨리 익죠. 빨리 익고 뭐 갈비 같은 것도 흐물흐물 하면서 네, 바로 저기 잘 되죠. 네. 자, 그다음 높은 산 위에서 기압이 낮을 때 기압이 낮으므로 높은 산 위에서 기압이 낮으므로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 네, 여러분들 등산 옛날에 가보시면 옛날에는 산에서도 취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코펠이나 버너 이렇게를 가지고 등산들을 많이 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산꼭대기에서 아주 꼭대기 아니라도 산이 땅보다는 높잖아요. 그럼 기압이 틀려요. 우리가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도 어디 가면 높은 강원도나 이런데 높은 지역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면 어때요? 귀가 먹먹하죠. 그 기압 때문에 그렇죠. 기압이 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구멍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압이 낮아져요. 올라가면. 그래서 100도보다는 낮은 데서 끓어버려요. 얘가. 네, 그래서 만약 높은 산 위에서 밥을 짓는다면 쌀이 충분히 익을 만큼 물이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밥이 설익게 된다. 네, 그래서 밥이 안 돼요. 밥이 생쌀이에요. 반밖에 안 익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아주 무거운 돌덩이 있죠? 돌덩이를 그 코펠 뚜껑에다 딱 올려놔요. 네, 그리고 이제 양쪽도 막 바람도 많으니까 산에는 그런 이제 기압의 영향을 좀 덜 받게 이제 바람막이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밥을 해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원리예요. 압력이 낮아서 그래요. 네. 자, 여기 이와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주위 압력이 커지면 압력이 이렇게 커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주방이나 아파트 집에서 할 때는 끓는 점이 높아지고 주위 압력이 작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므로 끓는 점은 반드시 압력을 함께 나타내야 한다. 네, 끓는 점이라는 것은 항상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압력이 동일할 때, 압력이 어쩔 때, 높을 때, 낮을 때, 하여튼 같은 함께 압력을 고려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림을 보면 집에서는 이렇게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벌써 밥이 다 됐어.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밥이 되고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압력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높아져서 물에 끓는 점이 높아져요. 우리가 열받으면 어때요? 그냥 압이 받는다고 막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이제 화가 나서 우리가 머리가 높아지면 이게 압이 높아지면 뭐 막 처음에는 막 머리에 쥐난다 그러고 끓는다 그러죠. 막 그러면은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져서 뻥 폭발해요. 폭발해서 화를 막 내게 되는 거 사람도. 그런데 여기 산 위에서는 어때요? 얘가 아무리 불을 세게 해도 끓는 점이 낮아져요. 왜요? 기압이 낮아서 그래요. 기압이 압력이 없어요. 압력이 없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호흡이 힘들 사람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끓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